안녕하십니까, 망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20대나 30대 때 저에게 그 돌아가는 원리를 말해줬다면 사실 저는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40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을, 자본주의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사회 발전 동력으로 삼는 경제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인데요. 아담 스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할까봐 측은지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들은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기적이다라는 뜻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만 안다. 무리에 어울리지 못한다. 자기 욕심만 챙긴다. 이런 식으로 이기주의를 배척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기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자, 그렇다면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발휘할 때 자본주의는 그것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빵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빵집 주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빵집이 하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주인은 빵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사람들이 빵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빵을 사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맛없는 빵을 비싸게 주고 사 먹고 있겠네요. 자, 그것을 참다 못한 한 사람이 그 옆집에 빵집을 하나 더 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새로 빵집을 오픈한 사람은 기존의 빵집보다 더 저렴하고 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느 순간 기존의 빵집보다 더 맛있고 더 저렴한 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팔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빵집 주인은 빵이 안 팔리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더 맛있고 더 저렴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 동네 주인들은 두 명이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맛있고 더 저렴한 빵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빵집 주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라고 빵을 더 저렴하고 더 맛있게 만들게 되는데,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더 저렴하고 더 맛있는 빵을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욕망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빵집 주인이 자기가 더 잘 되려고 이기적인 욕심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더 좋은 혜택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면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적 소유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적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적으로 소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적절히 자극해 준다면 사회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국부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저도 많이 외웠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자, 국부론은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라가 부자가 된다고? 아담 스미스는 생각했죠. 왜 영국은 프랑스보다 땅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 왜 부유하게 사는 것일까? 프랑스보다 왜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에 빠졌던 아담 스미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아니, 이기심의 사회적 선순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사회가 더 발전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분업이라는 걸 통해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자본주의를 배울 때 분업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혼자서 모든 걸 만드는 것보다 분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일의 전문가가 되고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가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고 사적 소유, 본인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전문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농사 짓는 전문가, 쌀 재배의 전문가, 농부가 되겠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내 일이야. 전문가가 되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더 연구할수록 컴퓨터 프로그램 쪽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쌀 재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더 많은 생산량을 얻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말이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번 돈으로 쌀을 살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돈을 주고 쌀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 농부는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시장에서 다시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교환 수단인 화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폐는 말이죠. 사실은 교환의 수단이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화폐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화폐를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본주의는 여러분 잘 되자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 이기적인 욕심을 사회 발전 동력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자본주의에서 화폐를 가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교환할 수 있고 화폐를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본주의에서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어쩌면 행복을 지키는 수단인 돈,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